그런 의미로 모든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 오늘 잭슨홀 연설을 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벌써 뭐 주식 투자자들은 이미 뭐 인터넷에서도 글도 많고 네. 뭐 연설로 이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좀 힌트들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 뭐 맥락은 같겠지만 일단 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예. 그렇잖아요. 네. 항상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 네. 이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이 좀 특별한 회차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왜요? 어떤 우리가 부분이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 이게 2020년도 이후에 네. 이제 잭슨홀 미팅 5년 차거든요. 네. 2020년도 이후에 5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는 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라는 이렇게 좀 단편적인 부분이 네. 아니라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고요. 네. 그리고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벤트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도 좀 이번에 네. 기사들도 많이 나지만 주변에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생각을 그죠.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면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다 보니까 네. 가장 큰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못되게 말씀드려보자면 좀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잭슨홀 미팅. 제가 아까 네.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다음 주에 뭐 국회 본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상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전 이게 또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뭘 봐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소비 시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비 보고 시즌? 있거든요. 오. 그래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에이펙 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살짝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가올 모멘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엔비디아가 실적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내놓으면서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만들어준다라면 모를까 네. 큰 이벤트는 저는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도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그럼 금리 인하 말고는 좀 저희가 잭슨홀 연설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 고용과 물가 이제 연준에서 그 통화 정책 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때 고용과 물가를 많이 보죠. 네.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살짝 이제 상반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도 이걸 확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도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가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노동 시장에 관련돼서 고용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고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적인 부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고용과 노동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가 또 이제 다음 소비 지표죠. PC가 네. 이제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물가의 상승과 하락 여부에 대한 코멘트가 혹시나 나오면 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9월 달에는 인하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도 좀 편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질 그럴 수가 수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달러 강세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 부분이 어쨌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잭슨홀이
관심이 많았다는 증명 중에 하나가 계속 그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설을 하고 나서 이제 내일 주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이 될 텐데 사실 주가는 사실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오히려 연설이 열리고 나서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살 거면 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단기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올라갈 시장이 꺾이진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분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이 그 다음날 강하게 올라갈 그렇겠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 이후에 네. 하루 이틀 정도야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네.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될 만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